반지름 A 속이 찬 구의 전개. 2번은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 반지름 A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요 안에 골고루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답하면 Q예요. 이 안에 골고루 차 있는 반지름 A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부와 외부에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일단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는 R이 세울 때 가우스면 잡아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수직으로 뚫고 나오게 잡으니까 와 가우스면 잡아요. 내부에 반지름이 우리 R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DA 서피스는 입술은 제로를 줍니다. 입술은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입술은 제로 아니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입술. 그럼 내부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은 제로분의 1 전체가 Q인데 반지름이 R이니까 부피 필요합니다. 이 전하량은 그 부피는 얼마니까 반지름의 3승이 필요하니까 A 3승분의 R 3승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피 필요하니까 부피가 반지름 3승이죠. 그러면 이가 얼마냐면은 알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A 3승분의 R이다. 여기 있습니다. 요와 같이 써야 돼요. 필요한 거죠. 거리에 필요합니다. 내부에서는. 그럼 외부는 쓰는 외부. R이 A보다 클 때 밖에 여기서 이제 R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점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결과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R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위를 어떻게 해요? 전위는 적분하면 됩니다. R로 적분하면 이제 거리로. 그러면은 구 외부에서는 R 제곱분의 1이 R분의 1이 되고 구 내부에서 있으니까 R인데 이거 마이너스 적분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이니까 4가 8이 된 것이고 R이 R 스퀘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적분하면 상수가 필요합니다. 이 C는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럼 C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전위는 연속이기 때문에 R이 A일 때 양쪽에 R이 A일 때 양쪽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C 값이 결정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1이고 2다. 그러면 경계에서 B1A가 B2A가 되는 겁니다. 2로부터 C가 결정됩니다. C 결정되는 거예요. 상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R이고 2예요. 2면은 A입니다. 내부에서는 R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R이 보다 클 때는 R분의 1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R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보통 써져요. 왜 그러냐면 R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R 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 요거 아주 써준다. 제일 큰 건 어디예요? 제일 큰 건 표면입니다. 전개가 잘 큰 제일 맥시멈이 바로 표면인데 이 지점이 얼마입니까? 4파이 입실론 제분의 1 A 제곱분의 Q입니다. 이게 맥시멈입니다. 전개가 맥시멈이라는 얘기 뭐예요? 거기에 전환을 집어넣으면 가장 큰 힘을 받는 거, 가장 많은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와 같이 그리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하겠는데 전위 그리면 어떻게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전위 그립니다. 외부는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R 스퀘어입니다. 전개는 R 스퀘어고 전위는 R분의 1이에요. 그럼 내부는 어떻게 되냐? 내부는 C-R 스퀘어니까 이렇게 생긴 폼을 써야죠. 요 폼을 써입니다. C는 어떻게 구하느냐? 경계조건을 보면 이게 이런 식의 폼을 써야 되는 식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폼을 써야 됩니다. 요 값이 요 값이 여기가 C가 되겠죠. 이제 C가 여기일 때 절대값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포물선 모양에다가 R분의 1로 이렇게 또 이어져야 된다. 경계면 이어져야 돼요. 전유는 요아시 된다. 반지름 A인 소기찬 9의 전개는 요아시 구한다. 알 수 있어요. 자, 반지름 A인 무한도선 이제 선전화 밀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라인이 있어요. 무한도선이 있는데 라인이 쫙 있는데 대전대에서 씁시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선전화 밀도 남다예요. 이 주변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의 전개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우스면을 잡아야 된다. 가우스면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게.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야 바로 곱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아요. 반지름 R의 원통을 잡는 겁니다. 길이는 얼마랍니까?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기억해 합시다. 가우스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면은 표면에서는 전부 다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갑니다. 면적 요소가 이런 거예요. 요게 DA예요. 면적 요소가 면적 요소의 방향과 이 전기의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위아래는 여기서는 면적 요소 방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면적 요소 방향입니다. 면이 바로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면적 요소의 방향이에요. 자, 위와 아래는 수직으로 뚫고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개는 이렇게 되고 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을 내적하면 0이 됩니다. 즉, 요 면적 요소 방향으로 면 방향으로 나가는 전개는 없는 거예요. 위아래는 없어요. 네, 계산합니다. 자, 이 DA는 자, 표면 원통의 표면을 수직으로 뚫고 나가니까 2 곱하기 2πrl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뚫고 나가면 바로 곱하면 되고, 반지름 R만큼 떨어지면 전부 크기 같으니까 상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데, 원통의 표면적인데 위아래로 나가는 게 없어요. 빼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πrl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 원통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 비례해요. 전하량이 얼마냐? 선진화부터 남다인데 길이가 L이니까 남다 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남다 L이 된다.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남다다. L 필요 없어요. 옆에 얼마 상관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은 우리가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모델을 합니다. 아니, 원통이 두께가 있는데 왜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입니까? 그것은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같아요. 평행이동하면 이 얇은 원판에서 원에서 위아래 늘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원 모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유는 얼마냐? 전유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이제 dr인데 어디부터 구하느냐? 이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이 우리가 기준점을 멀리 있는데 어딘가 몰라요. 멀리 있는데 R 제로라고 합시다.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R 제로에서 5R 근처까지 이가 2파이 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R분의 1이 로그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파이 실론 제로분의 남다 로그 R 제로분의 R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 제로가 커요. 이게 값은 플러스로 나옵니다. 2파이 실론 제로
로그 R분의 R 제로. 이렇게 써도 되고, 상수를 앞으로 빼요. 상수를 앞으로 빼면은 람다 2파이 필론 제로 C 마이너스 로그 R. 상관이 없습니다. C는 숫자가 아니고 상수라는 겁니다. 상수. 뭐가 빼든. 아니면 2파이 필론에 람다 C를 곱해서 하나의 상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로그 R로 표시되는 거죠. 예, C는 상수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은 관계없다.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전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거 됩니다. R, E 해가지고 R분의 1을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R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은 조금 다릅니다. 저걸 이제 적어놓은 거 있어요. 로그 함수가 돼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R이고 이게 B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R이고 B입니다. 만약에 로그 R이다 그러면 1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R이면 됩니까?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뒤집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적당한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R 제로인 거죠. R 제로. 만약에 전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로그 R 이렇게 쓰면 더 정확히 되겠죠. 이와 같이 하면 되고 전위는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자, 이제 반지름 A인 무한 원통의 전개. 이번에는 그 선이 굵어요. 선이 굵어가지고 그 선질한 밀도가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생깁니다. 그만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굵어요. 반지름이 A이고 선자를 남다입니다. 균지력에 안에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통 내부와 외부에서는 중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또 가우스면을 잡아요. 어떻게 가우스면 잡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통 잡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는 정당 L이다. 이렇게 돼요. 이 TA 서피스 계산하면 돼요. 2 곱하기 모서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아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2파이 R L이에요. 요게 이필론 제로분의 요 안에 있는 원통 안에 있는 전해량은 뭐가 똑같습니까? 이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 A 제곱분의 R 제곱의 람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가 2파이 필론 제로분의 람다 A 제곱분의 R이다. R이 필연에 증가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짰습니다. 그럼 밖에 이건 안에요. 내부 R이 붙여야 돼요. 두 번째 R이 밖으로 나갈 때 도선 밖에 또 마찬가지예요. R이다. 여기를 통과하는 가우스면 잡는 겁니다. 요 가우스면을 앞에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또 어떻게 됩니까? 2는 2파이 필론 제로분의 1 R분의 난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R분의 1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되느냐? R 이다. 제로이다. 여기가 A예요. 내부는 R이 필요하니까 증가하는데 비례 이렇게. 외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R분의 1로. 가장 큰 값. 전기의 가장 큰 것은 표면이에요. 바로 이 표면입니다. 2파이 필론 제로분의 1 A분의 람다.
가장 커요. 전기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하를 넣었을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얘기입니다. 힘이 뭐예요? 힘이 QE예요. 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와 같이 그리면 된다. 자, 그러면 포텐셜 어떻게 됩니까? 전위는 포텐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이 구간을 적분하면은 앞에와 유사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름의 메인 무한원통의 경우 이렇다. 내부는 증가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비슷합니다. 가우스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어떤 경우든 우리가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 없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라플라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단기에 의존하는 전기와 전위는 전위의 일반식 모든 경우에 만족합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덕분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다. 앞에 전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전기 자기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리학, 화학, 중력 다룰 때, 원자물리 다룰 때 마찬가지예요. 다 요거 하나 가지고 합니다. 요것만 있으면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중력과 전기 자기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전자기력은 그 포텐셜이 요식을 만족하게 돼요. 요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 얻어지는데 특히 반경에만 의존하는 대칭적인 개는 요 하나로 요식 하나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복잡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유도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하나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구면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좌표계는 우리가 3차원이라고 원통 좌표계는 2차원이 됩니다. 왜 원통이 2차원입니까? 그건 단면이 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상하로 그걸 대칭 이동해서 이 연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우리가 흔히 2차원 좌표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 부분의 라플라시안, 이거야 델2라고 합니다. 반지름 부분의 델2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d, dr 쓰고 r제곱분의 1로 곱하고 뒤에 r제곱 곱하고, 그렇게 되면 저게 r 성분, 반지름 성분의 라플라스 이제 이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0이 되는 걸 푸는 거예요. 여기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이니까 이건 빼고, 그러니까 요게 0이 됩니다. 0이 되려면 뭐가 돼요? 요게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가. 그래서 r제곱 d 파이 dr이 c는 상수란 말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냥 상수예요. r제곱 d 파이 dr이 c가 된다. 그러면 파이는 얼마 됩니까? d 파이 dr이 r제곱분의 c니까 파이는 r분의 c가 됩니다. 이제 c가 뭐든 상관없어요. 상수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면좌표계에서의 포텐셜은 우리가 r분의 1이다 이렇게 합니다. r분의 1. 모든 경우가 다 같아요. 뭐 유체역학이건 뭐 전기학, 자기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3차원 포텐셜은 r분의 1이에요. 물론 r분의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r분의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r분의 뭐 2r분의 1이 뭐 여러 가지 경우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r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필드는 어떠느냐? 걔는 요걸 미분하면 됩니다.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1 미분하면 r제곱분의 1이 됩니다. 아니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에다 상수를 더하면 상수고, 상수에다 상수를 곱해서 상수, 상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상수입니다. 그 의미가 없죠. 구분할 필요가. 그래서 걔는 r제곱분의 1이에요. 요것이 3차원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포텐셜은 전기하면 전입니다. r분의 1. 필드는 장은 r제곱분의 1. 미분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좌표계를 갑니다. 원통좌표계. 원통좌표계는 저거가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DDR인데 r제곱분의 1을 쓰고 r제곱을 쓰는 게 아니고 r분의 1을 쓰고 r을 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고 요게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상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r d 파이 때 상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 파이 dr은 r분의 c가 되니까 파이를 계산하면 c 곱하기 로그 r이 돼요. 자연 로그입니다. c는 상수예요. 그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차원 포텐셜은 로그 r입니다. 그 다음에 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미분하면 돼요. r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r분이죠. r분의 c가 돼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모든 게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포텐셜, 전기력, 중력이 작용하는 모든 포텐셜은 3차원은 r분의 1, 2차원에서는 로그 r.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걔는 3차원에서는 r분의 1을 미분하면 r제곱분의 1, 2차원에서는 로그 r을 미분하면 r분의 1. 이겁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는데 요 박스에 있는 요것만 알면 나머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끝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r분의 1, 2차원에서는 로그 r. 이 문제는 나중에 뭐 축전기, 유도기 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포텐셜로 다 계산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텐셜이 아니면 요걸 미분하면 K가 나와요. 필드가 나오니까 R제곱분의 1, R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만 하면은 계산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잠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 기출문제를 13문제를 제가 중국 걸로 뽑아왔어요. 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 낭비 같아가지고, 뭐, 저 정도면 충분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3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 자연과학은 다 똑같아요. 물리학, 화학부터 시작해서 전기공학, 기계공학, 그림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화가도 아닌데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느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1960년대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어떤 물리적인 양을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대략 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결과를. 물론 정확한 숫자를 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그림을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 것. 뭐 복잡하면 일단은 겁을 먹어요. 문제에서. 복잡해 보이는 것일수록 실제로는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도 그걸 압니다. 출제자도 그 심리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 복잡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교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류. 교류는 어떤 특징이냐? 전개와 차계가 모두 사인 함수로 주어집니다. 당연합니다. 변화니까 상수 알겠죠? 요와 같이 ET는 E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요 각도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페이스라고 해요. 요 앞에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폭이고, 요 각이 위상이다. 페이스다.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를 시간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오메가 나빠가서 오메가의 자기 자신을 곱한 값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것은 거기에 각진동수 오메가를 곱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것이 오메가와 오메가로 변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같아요. 오메가 각진동수는 진동수 2파이가 있어요. 어느 경우는 오메가로 쓰고 어느 경우는 F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론상에서 수식상에서는 오메가가 편합니다. 오메가 훨씬 편해요. 오메가로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계라든가 장비에 붙일 때는 F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서를 작성한다든가 소비자가 볼 때는 F로 써요. 그러나 계산할 때는 오메가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제 오메가인지 F인지 둘 다 진동수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하기 때문에 혼동이 안 일어나게 오메가인 경우는
레디안 퍼 세크 또는 간단히 줄여 레디안은 단위가 없으니까 퍼 세크로 단위를 쓰고 F로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F 경우는 우리가 헤르츠로 써가지고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F는 서로 단위가 다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수식을 쓸 때는 이론적으로 쓸 때는 오메가 편하고 마지막으로 장비에 붙일 때 설명을 쓸 때 최종적으로는 F를 쓰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오메가선 F나 쓰나 큰 관계 없는데 미분을 한다는 것은 오메가가 앞에 붙는 것 같다. 연산자 요와 같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진공이구나. 점 13 위치 미터입니다.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1m에 있는 1쿨롱의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XY는 단위 벡터다. 문제를 보면 숫자가 나오면 당황한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림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어떤 문제를 채점할 때 그림만 잘 그렸어도 성적을 점수를 줍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은 그 사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131이니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1x가 1이고 y가 3이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에 Q1 한 전화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2와 1에 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2고 그래서 요 지점에 Q2가 있습니다. Q1, Q2가 있다. 여기는 전화가 얼마입니까? 플러스네.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그러면 서로 잡아다니는 작용이네요. 1쿨롱의 점전화에 작용하는 뉴턴인가? 요겁니다. 저러고 1쿨롱의 점전화 이겁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힘이 이렇게 된다. 힘이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벡터로 구한다. 벡터로 구한다면 이제 쿨롱 힘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압니다. 쿨롱 힘이 어떻게 표시됩니까? F가 4파이 플러스 제로분의 1 Q1, Q2입니다. 그 다음에 R 3승분의 벡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성분으로 쓸 때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 대신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이제 그걸 곱하면 됩니다. Q1, Q2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1쿨롱. 그 다음에 4파이 플룬 제로분이 저 얼마입니까? 4파이 플룬 제로분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네요. 10의 9승입니다. 곱하기 R 3승분이 R인데 R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R이 여기서까지 R입니다. 이게 R이에요. 요것은 요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됩니다. 벡터 R은. 그래서 벡터 R 벡터는 끝쪽에서 빼는 겁니다. 1, 3 마이너스 이제 얼마예요? 2, 1이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네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R은 글쎄요. R의 3승 얼마입니까? R의 절대값이 루트 1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5네요. 그러면 R 3승 얼마입니까? R 3승은 5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 없으니까 마이너스 18 곱하기 R 3승이면은 5 루트 5. 그 다음에 R 벡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인데 단위 벡터 썼네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y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쓰면은
얘들아, 뭐가 있냐. 이미 마이너스의 Q1, Q2 값이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씁니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5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8 x 단위 벡터 플러스 36 y 단위 벡터. 그래서 저 뭐가 같은가 봅니다. 숫자가 맞는 게.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거 암기하고 이거 풀어야 됩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봐요. 객관식 문제들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 문제 딱 그림을 그려보고 1클로그 점전에 작용하려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 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힘의 방향이 이쪽인데 X성분과 Y성분으로 분리됩니다. X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X 방향. Y성분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방향이에요. X성분은 마이너스 방향, Y성분은 플러스 방향. 어느 쪽이 커요? 당연히 Y성분이 크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성분, Y는 플러스 성분인데 Y성분이 큰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뭐가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맞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맞고. 마이너스면 틀립니다. 플러스 플러스 틀려요. 이건 답이 아닌 겁니다. 두 개만 딱 놓고 보는데 어느 쪽이 커요? X와 Y요. Y성분이 크죠. Y성분. 그럼 뭐가 큰 겁니까? 18, 30, 30. 요거 1번이 답이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 문제는 그림만 그려놓고 방향하고 어느 쪽이 큰가만 하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죠. 요리형이기도 하지만은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이 객관식 문제는 결국은 답이 아닌 것을 지워내는 게 실력입니다. 답이 아닌 걸 지워내고 남은 걸로부터 답을 찾는 거예요.